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왕절개를 한 제 기준에서 병원과 조리원에 챙겨가야 하는 물품 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병원에서만 필요했던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병원은 병원마다 필요한 준비물이 좀 달라요. 제가 있었던 병원의 경우에는 보호자 침구, 압박 스타킹, 아기 겉사계, 그다음에 아기 영양제, 아기 물티슈, 그리고 슬리퍼, 요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아기 물티슈는 일단 최대한 큰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작은 거, 엄청 작은 건 아니었는데 적당한 거 2개를 가져갔는데 부족하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급하게 아기 물티슈를 당일 배송으로 주문해서 바로 전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큰 걸로 가져가시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슬리퍼가 적혀 있었는데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슬리퍼인가 싶었어요. 다들 챙겨가시긴 하는데 어느 때에 사용하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이 수술할 때 신고 간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. 근데 이제 내가 묵게 되는 그 병실 안에서는 따로 슬리퍼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병실 안에서 방 안에서 사용하듯이 그 안에서만 쓰는 슬리퍼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많이들 사용하시는 구름 슬리퍼를 하나 가져가서 유용하게 썼습니다. 남편과 같이 계속 있는 분들은 2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하나만 챙겨가서 저만 사용했었습니다. 그리고 2번째 병원에서만 필요했던 거는 그 병원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CS 케어라는 거를 구매를 해서 4박 5일 입원하는 동안 이거를 사용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걸로 이제 소독하고 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하셨었는데 제가 따로 직구를 해서 구매해놨던 그 시카케어랑 메피폼이 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었고 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 병원에 또 검진을 가야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혹시 따로 구매해 놓은 게 있냐 물어보셔가지고 시카케어랑 메피폼이 있다. 그랬더니 메피폼을 가지고 오면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추가로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 제가 준비한 걸로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따로 구매하신 게 있는 분들은 이것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다 사용했었던 공통으로 사용했었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볼게요. 조금 많은데 첫 번째로는 무조건 필수로 필요한 거, 맘스 안심 팬티. 이게 그 저희 생리할 때 쓰는 오버나이트, 입는 오버나이트 그거 같은 건데 좀 더 사이즈가 널널하고 편하더라고요. 이거를 그 수술한 이후부터 저는 이제 뭔가 제가 착용해야 되는 시기에 바로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병원에서 그 패드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저는 좀 불편해서 속옷 안에 그걸로 하고 다니면 그게 좀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맘스 안심 팬티로 계속 입고 다녔습니다. 저는 4개 들었던 거 2팩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3팩 정도 가져가도 됐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3팩에 대형 생리대, 속옷에 붙여서 쓰는 그 대형 생리대 1팩 정도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세면 도구입니다. 칫솔, 치약, 폼 클렌징, 샴푸, 바디워시. 이것들은 병원에서는 다 필요했어요. 특히 제가 못 씻더라도 보호자가 씻을 때 필요하기도 했고 3, 4일차쯤에는 샴푸실에서 머리를 감을 수 있어요. 보호자가 감겨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샴푸가 필요했고 병원에서 드라이기도 필요했었어요. 그래서 드라이기도 챙겨가시면 좋고요. 조리원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조리원에서는 샴푸와 바디워시, 드라이기는 있었기 때문에 칫솔, 치약, 치실, 폼 클렌징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. 다음 3번째, 수건입니다. 수건은 2-3개 정도면 빨면서 쓰거나 이런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자도 같이 있잖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필요했어요. 그래서 조리원에서도 빨래가 금방 돼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-3개는 좀 부족했고요. 조금 더 여유 있게 4-5개 더 가져가시면 좋고요. 그래서 4-5개 정도는 적어도 필요하다. 그 다음 4번째, 손톱 깎기입니다. 제가 출산 전날 밤에도 손톱을 깎고 갔어요. 근데 병원이랑 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 또 금방 자라가지고 2번을 더 깎았습니다.
그래서 특히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는 모자 동실 시간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아기를 안거나 할 때 손톱이 너무 길어지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자르고 날카롭지 않게 다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다음 5번째, 마이비데 물티슈. 이거는 병원에 있는 4박 5일 동안 유용하게 사용했어요. 조리원에서는 오로 양도 뭐 줄고 샤워도 이제 가능한 시기여서 쓰지는 않았고요. 병원 4박 5일 동안 이제 오로가 엄청 나오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해서 그때는 정말 꼭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큰 거랑 작은 거 제가 되게 많이 여러 개를 가져왔었는데 그냥 많이 들은 거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4박 5일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거 하나 정도 가져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다음 6번째, 손목 보호대. 제왕 수술하신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가 너무 힘들어요. 초반에는 더더욱. 그래서 일어날 때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일어나서 손목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. 그래서 이 손목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꾸 쓰게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바로 착용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챙겨갔지만 이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나중에 손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. 손가락도 아프고.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챙겨가셔서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가능하면 이 손목에만 있는 거 말고 손가락, 엄지까지 이렇게 채워지는 거 그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손목에 있는 것만 가져왔다가 너무 아파서 조리원에서 다시 주문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다음 7번째, 가위와 네임펜. 가위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 허리를 굽혀서 안심 팬티를 다시 벗고 입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가위로 양쪽 끝을 잘라서 벗고 버리는 게 편합니다. 그래서 꼭 챙겨가시고요. 네임펜의 경우에는 그 모유 수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막 네임펜이랑 그 모유 수유 유축팩 이런 거 챙겨가시잖아요. 저는 사실 초유만 하고 단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몰라서 엄청 조금만 가져갔는데 뭐 정작 유축팩은 필요 없었고요. 아가용 물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. 제가 병원에 제출해야 되는 뭔가 그런 용품들 거기에 이름을 적어서 섞이지 않도록 할 때에 이 네임펜을 좀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있으면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8번째, 수유 브라랑 수유 패드. 모유 수유를 저는 초유만 하고 안 하기는 했지만 출산 한 4, 5일 차쯤부터 가슴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때 가슴 마사지를 받거나 하시면 더 잘 나오게 되는데 양이 많지 않아도 시간이 좀 지나서 수유나 유축을 안 할 경우에 몇 방울씩 새 나옵니다. 그래서 수유 브라를 하고 그 안에 수유 패드를 붙여 놓으면 새지 않아서 편해요. 수유 브라는 저는 2개를 가져가서 번갈아 가면서 입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속옷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팬티는 5-6개 정도 가져왔는데 어차피 오로 때문에 안심 팬티를 계속 하니까 초기 그 반 정도의 기간은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. 오로가 좀 줄고 이제 대형 생리대를 속옷에 붙여서 사용해도 되겠다 싶을 쯤에 조리원 후반부쯤부터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뭐 팬티는 3-4개 정도면 충분했습니다. 수유 패드는 뭐 그렇게 엄청 많이는 필요 없었는데 제가 산 건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뭐 너무 많지 않은 거 적당한 거 구매 하나 하셔서 가져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9번째, 작은 얼음팩. 이게 그 전몸살이 온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가슴용 그 팩을 따로 팔던데 그거는 사지 않았고 집에 있던 되게 조그만한 거, 이렇게 조그만한 거 있어요. 이렇게 작은 거. 그래서 작은 얼음팩을 4개를 챙겨갔어요. 그래서 양쪽 겨드랑이에 한 3일차쯤부터 수술 후 3일차쯤부터 2개씩 껴놨습니다. 병원에 냉동도 되는 냉장고였어가지고 거기에 껴놨어요. 그래서 병원에서도 얼음팩을 물론 주시기는 하는데 너무 크더라고요. 그리고 조금 너무 커서 불편했고 너무 차갑고,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져간 그 작은 게 너무 편했었어요. 그리고 조리원에서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냉동고는 따로 없고 냉장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리원에서는 그냥 차갑게만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. 어쨌든 병원에서 제가 이 얼음팩으로 바로 전몸살 오기 전부터 아예 끼고 있어가지고 전몸살이 안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잘 챙겨갔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10번째, 아기 모자와 쪽쪽이. 요거는 조리원에서만 필요하기는 해요. 조리원에 모자 동실 시간에 아기가 딸꾹질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 모자를 씌워줘야 됩니다.
그래서 세탁해 놓은 거 하나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조리원에서 그 아기가 밥 먹을 시간이 아닌데 뭔가 기저귀도 다 갈았고 졸린 것도 아니야. 근데 빨고 싶은 욕구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. 배고픈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빨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대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잠깐씩 쪽쪽이를 써주면 잠자기 편해한다고. 그래서 자면은 바로 빼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쪽쪽이를 사용하는데, 미리 소독해 놓으신 거 있으면은 한두 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조리원에서 뭐 아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런 성향이라 있으시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챙겨가시면 좋습니다. 다음 11번째, 헤어 집게예요. 오로 때문에 이제 그 생리대 갈거나 안심 팬티를 갈거나 이렇게 할 때 병원이랑 조리원 다 원피스 형태 오시거든요. 특히 병원에서는 진짜 구부리지도 못하고 막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원피스로 된 거를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집게로 찝어서 들어가면은 좀 더 가는 데에 편합니다. 다음 12번째, 여벌옷입니다. 저는 원피스에 크록스를 신고 출산하러 갔었는데요. 그 조리원에서,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조리원에서는 특히 긴 원피스 형태의 조리원복을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 뭔가 굉장히 썰렁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임산부용 요가 바지 같은 거, 널널한 사이즈 바지를 챙겨와서 이거를 늘 입고 다녔어요. 세탁하면서 입으려고 2개를 챙겨왔고 양말은 한 4개에서 5개 챙겨왔습니다. 양말은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아주 잘 신고 다녔어요. 그 임산부 양말 아시죠? 발목 안쪽 있는 거, 그걸로 여유 있게 챙겨가시면 좋아요. 다음 13번째, 알코올 수압입니다. 이거는 병원에 있다가 조리원에 왔을 때, 혹은 조리원에 있다가 내가 병원 검진을 다녀와야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이때 어딘가 외출하고 나서 휴대폰 닦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균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서 좀 닦고 싶을 때,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서 저는 알코올 수압을 챙겨와서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14번째는 충전기와 멀티탭. 병원에서는 휴대폰 충전기만 쓰긴 했어요. 근데 조리원에서는 뭐 다리 마사지기 같은 것도 챙겨왔고 여러 가지 충전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멀티탭을 꽂아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. 다음 15번째, 잘 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어폰이랑 안대 꼭 챙겨가세요. 그래서 병원에서 1인실이기는 했지만 이제 간호사분들이 계속 복도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때에 소리 때문에 저는 이어폰을 꽂고 짧은 거 뭐 30분 이런 거 하나 틀어놓고 잤어요. 그럼 금방 잠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랑 안대를 해놓으니까 밖에서 희미하게 좀 들어오는 불빛도 차단이 돼서 잘 잘 수 있었습니다. 16번째, 가글 그리고 종이컵 2-3개. 수술 후에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 샤워를 못하고 하루 정도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.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입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금식이고 움직이면 안 되는 그 하루 기간은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이제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셨을 때에 아직 근데 움직이기는 불편했을 때, 그때는 머리만 이렇게 살짝 모션베드로 이렇게 그 병원 그 환자 베드 있잖아요. 그걸로 살짝 움직여서 그 종이컵으로 가글만 해가지고 그 종이컵 그대로 이렇게 버려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좀 편했어요. 그래서 가글은 또 뭐 조리원에서도 모자동실 전에 잠깐 간식 먹었는데 양치를 매번 좀 하기 힘들 때, 그럴 때 이제 모자동실 전에 아기 금방 올 때 됐다. 근데 내가 간식을 먹었다. 좀 뭔가 찝찝하다. 그럼 얼른 가글 한번 하고 이러면 상쾌해지고. 그래서 저는 작은 거 한 통 가져왔는데 다 썼어요.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. 17번째, 텀블러와 붓기차. 병원에서는 특히 꼭 필요해요.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작은 텀블러를 가져가가지고 자주 물을 들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좀 불편했거든요. 그래서 큰 텀블러가 있으면 아예 큰 거 챙겨가시면 병원에서 편할 거고요. 조리원에서는 제가 있던 곳은 따로 물을 또 주시고 그 물통으로 그 매일매일 새 물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또 정수기 받고 이래서 딱히 텀블러는 필요 없긴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썼어요. 수술 후에는 또 많이 붓잖아요. 그래서 붓기차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챙겨오면 좋습니다. 마지막, 살균 물티슈. 저는 생각지 못하게 중간에 아가를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챙겨왔었는데
밖에서 이동할 때 이 살균 물티슈가 있으니까 어디 병원에서 뭐 만지고 다시 손 한번 닦고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썼어요. 그리고 조리원 입소하고 리모컨이나 스위치 같이 손이 닿는 곳들도 한 번씩 싹 닦고 사용하는데 아주 좋았어요. 네, 여기까지가 18개 제가 빠르게 좀 나열을 해봤는데 요 정도는 꼭 챙겨가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었고요. 참고로 뭐 초유만 하고 단유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가슴에 붙이는 단유용 시원한 패치가 있어요. 그런 거나 양배추 크림 같은 거 같이 챙겨가시면은 내가 초유만 하고 이제 조리원에서 단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. 그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요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참고용으로 제가 따로 챙겨와서 좋았던 거는 작은 조명. 왜 그 수유등 같이 그냥 조그만 조명을 가져왔어요. 그래서 저희 조리원에서나 병원에서는 스탠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엄청 밝거나 아니면 아예 꺼야 되거나. 근데 저는 작은 조명을 항상 켜놓고 TV를 보거나 뭐 자기 전까지 켜놓거나 잘 때도 연하게 켜놓을 때도 있어서 이 조명 하나 챙겨온 거 굉장히 좋았고요. 마사지 볼. 목이랑 어깨가 엄청 땡기고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마사지 볼도 많이 사용했고 셀카봉 이것도 유용했습니다. 셀카봉은 조리원에서 아가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셀카봉에다가 휴대폰 장착해놓고 아가 화면 띄워놓고 아이패드로 저는 카톡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. 그리고 마스크팩 뭐 건조하기도 하고 임신하고 있는 동안 관리를 많이 못했잖아요. 그래서 조리원에 있는 기간만큼은 조금 마스크팩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챙겨왔는데 아주 자주 했습니다. 이것도 챙겨오기 잘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안 챙겼는데 챙겼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는 커피 스틱? 뭐 디카페인 드시면 디카페인도 좋고요. 그런 스틱 같은 거 있으면 조리원에서는 외출이 쉽지 않으니까 좀 타먹기 좋아서 식사 후나 너무 피곤할 때 한 잔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좋아하시는 음료 스틱 같은 거 챙겨오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잠자리 예민하신 분들은 베개 커버, 본인이 이렇게 쓰는 외출용 커버 있잖아요. 그런 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손수건 요건 저는 챙겼었는데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. 우울증은 아닌데 뭔가 아기가 너무 예쁘고 막 사랑스럽고 이러니까 이 호르몬의 영향인지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. 너무 고맙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뭔가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막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손수건도 하나 챙겨오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필요 없었던 거 구부러지는 빨대. 저는 이거는 전혀 필요 없었어요. 일단 1일차에는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돼요. 그래서 목이 엄청 말랐는데 참아야 되거든요. 2일차에서는 이제 가스가 나오면 금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물을 마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구부러지는 빨대가 필요한 시점이 언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굳이 필요 없었고 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샤워 물티슈나 샴푸 대신 쓰는 그거 있잖아요. 그 머리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막 많이들 챙겨가시는 거 생각보다 저는 그것도 필요 없었어요. 샤워 티슈는 큰 거 2개 있는 거 하나만 사갔는데 그냥 하나만 썼어요. 어차피 조리원 와서 샤워하면 되는 거라서 그걸 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개운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썼고 나머지 한 장은 남은 상태 그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머리도 4일차쯤 뭐 3일차? 4일차쯤에는 그냥 샤워실에서 감을 수 있어가지고 굳이 그 1, 2일차 막 몸이 엄청 아픈 와중에 머리에 막 뭘 하고 이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필요 없었어요. 네,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겪고서 필요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뭐 여기에 미처 제가 적지 못한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여기에서 혹시 챙기지 않으셨던 게 있다면 같이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로 따로 영양제 드시고 계신 거 있으면은 그것도 챙겨가세요. 출산 후에 몸이 약해지니까 영양제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.